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 주제는 참 할 말 많은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는 신기하게 정말 이슈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매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테슬라에 엄청 관심이 많지만 테슬라 자체가 정말 사람의 이목을 끄는 이슈와 소식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덕을 톡톡히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제가 최근에 이제 테슬라를 2대나 이제 소유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신 모델 Y를 소유하게 되면서 가슴이 좀 이게요, 이튿날 다시 아침에 확인을 해봐도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너무 할 정도로 이튿날 다시 보니까 진짜 너무 쓰라립니다. 다른 데는 좀 용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만듦새가 작년 모델 3 대비해서 뭐 나아진 것도 없지만 그렇게 처지지도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차이를 난다고 보긴 힘든데, 진짜 이 왼쪽 헤드램프 이거 진짜 앞부분 이거는 정말 이튿날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봐도 적응이 전혀 안 될 정도로 이거는 좀 진짜 테슬라가 진짜 확실히 2대를 다 이렇게 소유하다 보니까 이게 요즘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더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주제를 하나 갖고, 테슬라에 대한 주제를 갖고 제가 원래는 이렇게 쭉 그거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파고들었는데 요즘 너무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차까지 2대가 돼버리니까. 이게 어느 게 모델 3고 모델 Y인지, 이쪽 검은색으로 한 게 제가 여기다 실링 작업을 좀 해서 이게 모델 3고요. 이게 모델 Y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Y가 실링 작업이 안 돼서 좀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단차가 좀 더, 실제로도 조금 더 큽니다. 근데 거기서 거기입니다. 크게 차이 난다고 보긴 힘든데 확실히 지난 모델 3가 조금 더, 근데 딱 맞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새로 산 모델 Y는 딱 맞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한 방을 매겨줬죠. 그러니까 모델 3는 조금씩 틀리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맞아 들어갔다면 모델 Y는 정말 이렇게 크게 몇 방 하나 터져줬죠. 특히 이거는 너무 큽니다. 댓글에 보니까 이제 인수 거부 문제를 조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뭐 차량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부분은 모르지만 미국에서의 이야기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진짜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룬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한번 찾아보게 되니까 또 엄청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그래서 좀 이렇게 편향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이거는 꼭 좋은 팁인 것 같아서요. 미국에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을 안 하면요, 최종 사인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백업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괜히 기다리는 시간과 여러 가지 어떤 차를 빨리 그래도 갖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사인하지 마시고,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은 사인만 하지 않으면은, 다 사인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 사인을 했으니까 이게 좀 이제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레몬법,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소비자들을 보장해주는 법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레몬법이 있지만 이거는 차량 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결함을 인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게 마음에 정말 안 드시면은 사인만 안 하면 돌아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마 다른 차를 매칭하는,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하지만 않으면 손해나는 금액 없이 다른 차를 매칭해주는 경우가 소셜미디어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최악의 경우라고 산정을 해도 처음에 이제 걸은 non-refundable, 그러니까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100불 정도의 피해만 입고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싫으시면은 사인을 멈추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레몬법과 함께 차량 결함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단차가 큰데 기능은 일단 지금까지 작동하는데 제가 딱 하루밖에 안 몰아봤죠. 근데 별 문제가 없었고, 물이 새지 않냐라고 이제 질문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 제가 그래서 물을 뿌려봤습니다. 집에서 이제 약간의 아주 초고압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압으로 물을 뿌려봤는데요. 이 테슬라 모델 Y를 보면은 그 안에 신기하게 고무 패킹들이 굉장히 잘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예상외로 정말 보기에는 정말 허접한데 묘하게 물이 안 들어갑니다. 하나도요. 물론 물이 떨어지는 모습이 제가 과거에 소유했던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렇게 이쁜 편은 아니지만 진짜 신기하게 물이 안으로 안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결함을 인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리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인을 안 하시면, 미국에서는 모든 일들이 집도 그렇고 조금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경우는 뒷파진만 걸려 있으니까요. 마음에 안 드시면 언제든지 사인을 최종적으로 다 하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가실 수 있으십니다. 아, 물론 저도 리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리턴 펄리시가 나오는데 1000마일을 안 뛰고 일주일 아니면 차를 리턴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조항들이 좀 되게 복잡하고 이게 테슬라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메이 리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파인 프린트를 잘 봐야 됩니다. 가장 크리티컬한 게 뭐냐면 피를 리턴 안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금도요. 그러니까 그 파트가 사실상 1000불 이상은 되기 때문에요. 좀 데미지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마음에 안 들면 이 두 조건이 만족시키면 일단은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만 테슬라가 이런 팬텀 브레이킹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해외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이것 때문에 조금씩 이슈화는 됩니다. 근데 크게 이슈는 되지 않았는데 저 역시도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까지 크게 다루지 않았었는데 차를 2대나 갖고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게 왜 이슈가 되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모델 3는 FSD가 없습니다. 근데 모델 Y는 FSD를 넣었죠. 그리고 이번에 잠깐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 FSD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민감도를 최고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인식합니다. 날이 좋으면 그 거리까지 재서 앞으로 몇백 피트 남았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근데 한 600피트부터 알려주는 거 봐서는 딱 볼 수 있는 거리가 한 2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게 아쉬운데 왜냐하면 사람은 실제로 어둡지만 않으면 더 멀리 보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더 대처를 잘 할 수 있는데 기술로는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죠. 멀리 보기에는. 사람이 사실 진짜 제일 멀리 보는 것 같습니다. 제일 빨리 판단할 수 있고. 예, 이 판단이 문제인데요. FSD의 모든 그런 기능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해놓다 보니까 얘가 지금 업데이트에서는 신호등을 보면은 예전에는 신호등을 보면 무조건 감속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파란불이면 앞차가 팔로우 하지 않아도 이제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가는 걸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 모습이 종종 보였는데요. 신호등이 많은 이런 시내도로를 그리고 약간 고속화 도로를 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걸 인식하는데 어떤 때는 인식은 하는데 판단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보수적으로 뭔지를 모르면 일단 브레이크를 한번 칩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차가 이렇게 끌리는 느낌? 근데 제가 모델 3를 몰 때는 그걸 못 느꼈었습니다. 물론 팬텀 브레이크가 있긴 있었어요. 그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업데이트 되면서 확연히 준다라는 거를 저는 계속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옵션 차이지 않나. 그러니까 FSD를 하게 되면 컴퓨터가 계속 이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이 불확실하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좀 더 밟지 않나. 그리고 FSD를 쓰면서 좀 더 비전에 카메라에 뭔가 더 의지하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더 정보를 많이 얻게 되고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뭔지 모르면은 조금씩 브레이크를 계속 밟는 그게 좀 기분이 주행 질감이 그렇게 그러니까 좋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옵션을 안 넣은 차가 더 나은 면도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몰았을 때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정말 신기한 경험이고 그리고 정말 큰 맘 먹고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스마트 서머너를 한번 써봤거든요. 큰 맘 먹고 써봤는데요. 신기하게 너무 그 느낌은 굉장히 신기했고 잘 왔습니다. 사람을 보고 딱 쓰기도 했고요. 그러나 정말 심장이 쫄깃했고요. 그냥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 용으로 쓰는 거지. 여전히 이거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고 나면은 이거 운전자 책임이지 테슬라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테슬라는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너무너무 전달해드리고 싶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보링 컴퍼니라든지 이 뒷이야기들이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로켓의 어떤 재사용의 원리라든지 얼만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저 역시도 궁금합니다. 저 역시도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진짜 공유하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겠죠. 예,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소중한 의견들을 받아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